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맨날 따뜻하게만 자고 집에 온도를 너무 높여놓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차게 시원하게 자고 그리고 추운 환경에도 노출돼 가지고 찬물 샤워도 하고 이렇게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해야 되지 계속 따뜻한 환경, 부드러운 환경, 부드러운 음식, 그렇게만 먹게 되면요. 그 쌓였던 과보들이 나중에 어떤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요. 혹은 불행이라는 그런 불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그렇게 오지만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버섯돌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탄인데요. 지난번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책 소개를 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영상 2편까지 제가 올리고 좀 편집을 할 건데요. 요거 보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고 안 읽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숙지한다 하더라도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것과 그리고 방법만 알고 하는 거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엄청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살았습니다. 한 생을 살고 난 다음에 아,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만약에 얻었다고 칩시다. 사람을 함부로 믿고 이렇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인에게 자식에게 누구야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만약에 아는 것과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독서가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독서는 굉장히 좋고 나를 발전시킨 거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굉장히 좋지만 책이 제가 말이 안 나요. 책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가르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 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책을 읽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조금 내려와요. 내려와다가 직접 그걸 또 실천해 보시지 않습니까? 과일식이라는 거를 실천해 보시면 이게 가슴으로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좋은 게 느껴지고 하면 직접 실천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책을 사서 꼭 읽으시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일주일 동안 꼭 과일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요걸 찍기 위해서 얼굴이 사실 마음의 얼굴이라는 거는 그 얼의 꼴이지 않습니까? 그 얼의 모양인데 관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 나이가 뭐 40, 50이 되면 얼굴에 관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이 온화한 사람들은 온화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인색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얼굴에 그게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첫 마디 한번 툭툭 주고받으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손금에도 이렇게 운명이 나타나 있고 얼굴에도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치아도 보면 치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위장을 보고 어떤 의사 일본 의사분은 위장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위상이라는 장상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치아를 계속 보니까 이 치상이라는 게 있구나. 예전에 니사금이라고 치아 개수가 많고 건강한 사람을 임금으로 뽑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죠. 그래서 너무 비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치아와 어떤 이 사람의 사주, 운명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치과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침이 나와가지고 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어,
치아가 안 좋은 사람, 치아가 뭐 많이 썩었다거나 이런 엄청 이렇게 살짝 썩어서 떼운 이런 거 말고 진짜 폭삭 썩은 치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딸 자식을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치아가 그렇게까지 많이 썩을 때까지 이걸 내버려 뒀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너무 게으르거나 그리고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모 복이 없거나 뭐 이 중에 셋 다거나 적어도 하나는 걸리겠죠. 자기가 열심히만 닦아도 게으르지만 않아도 이렇게 썩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썩었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케어해 줬다면 이렇게 또 안 썩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결국 얘도 경제적인 여건이 또 안 되니까 또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치아가 썩었건 안 썩었건 치료를 마무리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썩었는 걸 장시간 동안 방치시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내 소중한 딸 자식이건 아들 자식이건 그렇게 혼사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는요 맞는 면이 있고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야 그렇게 그게 100%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는 말 요거를 잘 간직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잘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딱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말은 100% 맞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와 제 말도 맞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말이 맞다고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돼 있죠. 근데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내 주장을 너무 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너무 했었고 상대방 의견을 내가 안 들은 거였구나.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고 정작 생각은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 역시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었구나 하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좀 엉뚱하게 됐는데요. 요거 오늘은 자연스럽게 살아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1편 안 보신 분들은 꼭 1편부터 보시고 제 영상은 차례차례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순서가 나름 있기 때문에 지난 편에서는 건강에 대한 걸 했고요. 이번에는 약간 마음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리고 부주제로 좋은 점, 나쁜 점 함께 취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과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과일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사람들이 많이 깎아요. 껍질도 깎고 뭐 씨앗 같은 것도 버리기도 하고 포도씨도 또 뱉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껍질째 먹고 어떤 사람은 껍질 안 먹고 이렇게 한대요. 참외도 보통 깎아 드시잖아요. 그죠? 깎아 드시는데 저는 배도 깎지 않습니다. 배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어요. 껍질이 굉장히 좋다 하죠. 섬유질도 있고 영양가도 많다 하죠. 껍질 바로 밑에 층에 또 영양가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영양가도 영양가고 하지만 철학적으로 따졌을 때 살면서 너무 좋은 거, 예쁜 거, 부드러운 거, 그리고 달콤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게 다 빚이 되더라고요. 빚이 돼서 결국 과보가 남습니다. 과보가 남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이 어떤 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자연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알라신이라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어찌 됐거나 진리의 그런 상위자 개념의 그런 어떤 큰 존재가 있는데요. 그런 존재가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맛있는 것만 자꾸 먹게 되면 결국에는 맛없는 거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 하지 못했던 숙제를 꼭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먹으려고 해도 그게 이것만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또 다르게 들어볼게요. 과일이 아까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 과일 말고 사람들이 원래 일을 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일은 하기 싫고 돈은 꼬박꼬박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직장 상사가 봐도 이 친구는 뭐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으려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업무 평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월급이 더 낮아지고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런 반면 월급이 얼마든 간에 뭐 200만 원 이건 300만 원 이건 500만 원 이건 그건 상관없이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월급보다 내가 훨씬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봤을 때 와,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너가 받는 월급보다 정말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누가 봐도 야, 너 정말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친구가 이직을 한다 하면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할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봐가지고 스카우트 해갈 것이고 아니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우주가 이 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만 쫓지 말고 돈만 쫓지 말고 또 돈이 따라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걸 이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저절로 마찬가지로 돈이 채워져요. 신기하죠? 네. 볼트만 자꾸 만들고 볼트 너트가 이렇게 딱 맞는다, 암수가 맞는다고 하면 볼트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너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볼트만 자꾸 생산해 놓으면 생산해 놨는 볼트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너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맨날 따뜻하게만 자고 집에 온도를 너무 높여놓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 차게 시원하게 자고 그리고 추운 환경에도 노출돼 가지고 찬물 샤워도 하고 이렇게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도록 해야 되지 계속 따뜻한 환경 부드러운 환경 부드러운 음식 그렇게만 먹게 되면요 그 쌓였던 과보들이 나중에 어떤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요 혹은 불행이라는 그런 불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그렇게 오지만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친구를 사귈 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을 때, 이 친구가 좋을 때 뭐 술도 마시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찻집도 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잘 지내다가도요. 만약에 뭐 상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슬플 때 사업이 망하거나 이렇게 할때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뭐 멀리 있어도 여긴 대구인데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가지고 또 아이고 내 부모님 돌아가셨구나 힘들지 이렇게 한번 어깨 잠깐 뭐 10분 15분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먼 길을 만약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먼 길을 와주는 친구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근데 좋을 때만 친구하고 만약 이 친구가 힘들 때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과일의 맛있는 부분만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맛있고 달고 그런 것만 자꾸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일도 단 게 있고 뭐 덜 단 거 있고 하죠. 근데 과일의 범위가 단 정도가 이 정도라 하면 이 단 거를 넘어서서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은 엄청 달죠. 그리고 라면, 피자 이런 것들은 또 치킨 이런 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자연적인 이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짜고 맵고 그리고 달고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정제된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원래 닭고기가 그렇게 달지 않잖아요. 근데 치킨으로 만들면서 양념과 어떤 조미료를 넣으면서 이게 굉장히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다 빚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걸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내 월급이 이만큼이면 요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빚내 가지고 내 수입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담스러워지는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어 가지고 자연적인 음식을 그래서 먹는 거 거기에서 되도록이면 선을 그어 줘야 돼요. 그어 주시고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씩 뭐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만큼 또 몸에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그렇게 과식을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아침 점심을 안 먹는다든지 혹은 다음날 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쌓여있는 숙제를 우리 몸에 들어있는 독소가 많이 들어왔으면 그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줘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늘 저녁에 과식하고 내일 아침에 또 많이 먹고 점심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갑자기 면역이 확 떨어집니다.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한 끼 정도는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끼, 세 끼가 연거푸 과식을 하게 되고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확 떨어져서 갑자기 감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살아라. 좋은 점, 나쁜 점을 함께 취하라. 인간관계도 그렇고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쁜 거를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마라. 운동하기 싫은 거, 헬스하기 싫은 거, 책 읽기 싫은 거, 공부하기 싫은 거 이렇게 우리가 귀찮고 싫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남자니까 한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부인과의 그런 계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뭐 25살에 결혼한다 치면 25살 꽃다울 때 이렇게 만나고 35살 때 또 젊을 때 만나고 한데 나중에 이 친구도 아줌마가 되겠죠. 50살, 60살이 되겠죠. 그때도 또 제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좀 주름이 더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 70, 80, 90대에서 할머니 될 때까지 제 옆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꽃다울 때도 이 친구를 만나고 병들어도 내 옆에서 만나고 할머니가 돼도 내 옆에서 만나고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젊었을 때 예쁠 때 한참일 때 이때 예쁘게 만나고 난 능력이 좋아. 그래서 조금 지나고 10년, 20년 만나고 너 이제 안 예뻐. 다른 친구 만날래 해서 또 젊은 사람과 만나고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자기는 늙죠. 자기는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가면서 배우자는 계속 뭐 20, 30대 나이 들어도 많아도 한 3, 40대를 계속 이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빚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이 우주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런 미래를. 그게, 이번 생에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과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쫙 쌓이면요, 큰 과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거를 어떻게 전생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현생만 봐도요, 쭉 이렇게 둘러보고, 저희는 누나가 6명이거든요. 누나도 이렇게 보고, 친구도 보고, 선배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전생을 아직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신통이 없으니까, 이번 생만 보는 거죠. 이번 생만 봐도,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봐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의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아, 이런 건 부족하고 이렇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살았더니만, 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 친구는 이렇게 사니까, 이런 거를 얻네? 이 친구는,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지 않고 하니까, 아, 이 정도밖에 사회적 지위를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뉘우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예쁜 것만, 젊은 것만, 부드러운 것만, 달콤한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결국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취한다면, 반드시 거끄러운 거, 불편한 거, 안 예쁜 거, 이런 것들이 내한테 오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식빵을 먹으면 바깥에 딱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먹으면 나중에 부드러운 거를 먹게 되는 거고, 부드러운 걸 먼저 먹으면 거꾸로운 거를 또 나중에 먹어야 되겠죠, 그죠? 부드러운 것만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네, 병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또 거꾸로운 걸 먹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또 그걸 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아, 가수가 만약에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면 이런 것들이 또 보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집안일을 하기 싫어. 집안일을 안 할 거야. 집안일을 안 하게 되면 대신 노래에 대한 온 열성을 쏟아가지고 집안일을 할 에너지를 노래해서 노래를 잘하게 해서 완전 이 노래 부르는 능력을 극한까지 올려버리면 김연아 선수처럼 혹은 강영욱 씨처럼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잘해가지고 강아지 눈빛만 보고 행동 하나만 보고 봐도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다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검도 하시는 분들도 검도 하나만 해도 검도해서 이렇게 딱 자세만 잡아서 이렇게 보면 상대방의 눈빛만 딱 보면 저 친구가 몇 단이다. 초보다 아니다. 이런 걸 바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검도는 안 하지만 그리고 다도라 하죠. 차를 마시는 거. 차를 마실 때도 뜨거운 물을 어떻게 붓고 손 자세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해서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요 자세 하나만 이렇게 해도 향기만 맡아봐도 이 친구 품성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투 한마디 이렇게 딱 던졌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지 않다, 혹은 사치가 많다, 허풍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딱 알잖아요. 뭐 물건을 딱 살 때, 이거 얼마예요? 한마디 딱 내뱉어가지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흠을 잡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마디만 딱 하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대해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혹은 뭐,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거나 가족이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자식이 보면 자식이 한마디 딱 하면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문제집 살 때 뭐 돈을 삥땅 칠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왜 알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강아지면 강아지에 대한 거, 피겨 스케이트면 피겨 스케이트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극한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안 했지만 비록 하진 않았지만 했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무조건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걸 뭐 껍질도 먹고 그리고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강영욱 씨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다 하라 이것저것 다 꼭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고 이 친구한테는 서두르지 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쇳볼도 담김에 뽑아야지 지금은 땡겨야 될 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이 말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누가 질문하느냐, 어디서 질문하느냐, 언제 질문하느냐, 똑같은 사람이 질문해도 어제 물을 때와 내일 물을 때가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떤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영상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우주는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인연이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얼만큼 그냥 단순한 유튜브에서 끝날지 혹은 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또 책으로 만나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또 이렇게 얼굴이 좀 건강한 상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먹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한 3끼 정도밖에 안 했어요. 3끼 먹고 나머지는 일부러 과일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식사를 좀 줄이고 과일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 건강이 또 한층 더 좋아지고 피부도 한층 더 좋아지고 이렇게 컨디션도 더 좋아지고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 주변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절염, 그리고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눈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무좀 있는 분들도 있고 비듬 있는 분들도 있고 신경통, 디스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영상, 이 2편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이어트 불멸 법칙 책을 읽으시고요. 읽으시고 그리고 과일식을 꼭 일주일 동안 과일식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아침은 아예 안 드셔도 되고 물만 드셔도 되고 배고프면 과일 드시고 과일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드시고 싶은 만큼 나 하나 먹고 싶으면 하나 먹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참외 드시고 싶으면 참외 드시고 딸기 드시고 싶으면 딸기 드시고 하면 됩니다. 단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참외를 드셨다면 1시간이 지나서 바나나를 드셔도 되고 또 1시간이 지나서 배를 드셔도 됩니다. 양은 양껏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소화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낍니다. 춘곤증도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뭐 설거지할 것도 없죠. 음식물 쓰레기만 좀 있지만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뭐 퇴비로 쓰시고
아무튼 과일식 하시고 식사는 일주일 동안은 안 하시거나 아니면 소량으로 소식 요만큼만 해서 밥은 안 드시면 좋긴 한데 네. 반찬과 국만 드시고 밥은 안 드시면 사실 좋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공부해 보시면 연관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밥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밥을 드시면 사실 안 먹기가 밥을 드시면 소식하기가 더 어려워요. 단식하거나 이렇게 먹는 거를 조절할 때는요. 특히 빵이나 이렇게 단 음식을 탄수화물이 높은 거를 피해야 됩니다. 달콤한 걸 하나 딱 드시는 순간 여기서 뭐 입이 터진다고 하죠. 계속 더 먹게 돼 있어요. 갈증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억지로 참았는데 한 깨피 딱 무는 순간 한 깨피로 끝나지 않고 두 깨피, 세 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던 사람이 딱 끊었는데 마약 조금만 이렇게 먹는 게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끊는 것도 어렵지만 조금만 먹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식사를 가능한 한 줄일 때는요, 소식하거나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과일에 있는 탄수화물은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도 단 과일을 안 드시면 사실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쉽긴 한데, 그건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건 놔두고 일단 과일만 계속 드셔서 3일만이라도 해보시면 굉장히 뭐 변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과일만 드시는데도 사실 몸에 쌓여있던 그런 숙변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배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빗자루 역할을 해가지고 몸을 쭉 청소하면서 이렇게 배설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변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방구 냄새도 많이 좋아지고요. 네. 방구 냄새 있는 게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현기성 세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독성 가스가 우리 몸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이 해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외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쌀도 현미 쌀을 생쌀을 그냥 먹습니다. 뭐 최성수 박사님인가? 네. 그렇게 이렇게 생쌀을 드시는 걸 보고 저렇게도 드시는구나 싶어서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 맛있더라고요. 생식에 한번 익숙해지시면 네, 생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생쌀을 이렇게 물에 불려서 드시든지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과일이라든지 쌀 같은 걸 현미를 생식해 보시면 좀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 빛이 윤기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번 한 입 베어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네요. 음. 치주 질환 있으신 분들이 제 치과에 많이 오시는데요. 치아가 흔들리고 썩는 충치는 뭐 치료를 하면 되죠. 돈을 들여서 크라운 덮어 씌우고 하면 치료가 되지만 흔들리는 치아 같은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뭐 발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치주 치료는 잇몸병이라 하죠. 잇몸병 같은 경우는 내 면역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어떤 먹는 걸 정갈하게 드시고 몸에 나쁜 음식을 일절 안 드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끊는 순간 흔들리는 치아가 안 흔들리고 통증도 없어지고 치과에서 뽑자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흔들리고 뽑고 싶은 욕구가 확 줄어들어서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부치 잇몸 질환도 연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에 더 근본적인 거는요, 사실은 모든 질병이라는 것들이 마음에서 유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그건 사실 좀 너무 좀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점점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너그럽게 쓰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토피를 앓았고 뭐 관절이 아팠고 이런 것들이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건 좋았는데요. 결국 그때는 '아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너무 내세웠고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구나. 공감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많이 "미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원희 씨. 아 네. 과일을 이렇게 한번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힘들 때마다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왜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히냐? 왜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냐? 왜 내 부인은 나를 괴롭히냐? 왜 내 직장 상사가 왜 이러냐? 내 부모님이 왜 이러냐?' 이렇게 원망스럽고 탓하고 싶을 때요. 어 본인을 한번 계속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상대방은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돌파하려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안 만나거나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내가 바뀌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깐요. 이 사람을 안 만나도 또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비슷한 A를 안 만나면 A-가 나오고 또 A-가 나오고 A-도 안 만나면 또 A-가 나와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를 봐도 그렇고 결국 그 숙제를 안 풀고 이걸 그냥 덮어 놓은 거죠. 똥은 있는데 똥을 치우지는 않고 그냥 신문지로 덮어 놓으니까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뭔가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뭐 휴학하고 하니까 결국 다음 학기에 또 재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왜 이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아프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건강 문제를 의사, 병원에게 탓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공부해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네. 진짜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원을 강하게 세우시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 원을 강하게 세우시고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계속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시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세상이 엄청 아름답고 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저는 앞으로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